녹정기, 김용원저 제사장. 4. 태감 해로공. 이윽고 그들은 북경에 도착했다. 성 안에 들어섰을 때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모시팔은 몇 번이나 위소보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북경은 포졸이나 강도들 그리고 이목이 많은 곳이니 어떤 빈틈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준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나에게 무슨 빈틈이 있단 말이야? 모형이나 빈틈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모형은 오배와 무공을 겨룬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그를 찾아갑시다. 모시팔은 웃음을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오배를 찾아 무공을 겨룬다고 한 것은 오기로 한마디 내뱉은데 지나지 않았다. 그는 거칠고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강호에서 20년간 굴러먹은 사람이라 오배가 밑에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벼슬아치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자기와 같은 강호의 사내와 무공을 겨룰 이유가 없었다. 따지고 보면 그 자신의 무공도 이류에 불과했다. 오배가 만약 만주의 제일 용사라면 10중 8구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위소보 앞에서 큰 소리를 친 끝이라 북경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속으로 이 애를 데리고 북경성에서 열흘이고 보름 동안 돌아다니며 경성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통쾌하게 먹고 마신 후 양주로 되돌려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쪽 어느 조그만 주점에 이르러 술과 음식을 시켰다. 술과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두 사람이 들어왔다. 한 늙은이와 소년이었는데 늙은이는 60여 세 되었고 소년은 12~13살 정도 돼 보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이 이상야릇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으나 모시팔은 그들이 바로 황궁의 태감 내시임을 알아보았다. 늙은 태감의 얼굴은 누랬으며 허리는 구부정했고 끊임없이 기침을 했다. 아마도 심한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았다. 나이 어린 태감은 공손히 그를 부축해 탁자 곁에다 앉혔다. 늙은 태감은 뾰족한 음성으로 말했다. 술을 가져와. 주보는 공손하게 대답하면서 술을 날라왔다. 늙은 태감은 품에서 하나의 약봉지를 꺼내더니 펼쳤다. 조심스럽게 새끼 손톱으로 약간의 가루를 찍어서 술에 탔다. 그리고 약봉지를 품속에 갈무리하고 술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갑자기 그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 주보는 당황해서 물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나이 어린 태감이 호통을 내질렀다. 잔소리 말고 어서 가봐. 주보는 허리를 구부리고 웃음을 지으며 한곁으로 물러섰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늙은 태감은 두 손으로 탁자를 짚고 이빨이 서로 마주쳐 우드득 소리가 나도록 몸을 떨어댔다. 잠시 후 탁자마저도 흔들거렸고 탁자 위에 젓가락이 하나하나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나이 어린 태감이 당황해서 물었다. 공공, 약을 더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손을 뻗어 약봉지를 꺼내 펼치려고 했다. 그 늙은 태감이 고함을 쳤다. 안 돼, 안 돼. 싫어. 그 늙은 태감은 매우 긴장되어 보였다. 나이 어린 태감은 약봉지를 감히 펼치지 못했다. 바로 이때였다. 주점 문 밖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7명의 대한이 걸어서 들어왔다. 모두 윗몸을 벌거벗고 있었으며 아랫도리는 소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뒤로 따은 머리카락을 둘둘 말아 머리 위에 얹어놓고 있었는데 온몸은 번쩍번쩍 빛이 났다. 아마도 기름을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바른 모양이었다. 7명 모두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가슴에는 시커먼 털이 숭숭 나 있었다. 손을 한번 뻗치는데 손바닥이 넓고 손가락도 굵었다. 7명은 나누어 2개의 탁자에 갈라앉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빨리 술을 가져와. 그리고 쇠고기와 닭고기를 가져와. 빨리빨리. 주보는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네, 네. 그리고 술잔과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다. 손님,
어떤 음식으로 드시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한 명의 대한이 노하여 부르짖었다. 너는 귀머거리냐? 그러자 다른 한 명의 대한이 갑자기 손을 뻗어 주보의 뒤터리를 움켜잡아서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 주보는 놀라 손과 발을 버둥거리며 고함을 질러댔다. 7명의 대한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 대한이 손을 놓자 그 주보는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주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이쿠, 어머니. 그 대한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모시팔이 나직이 말했다. 저들은 씨름하는 사람들이야. 사람을 잡아서 반드시 멀리 내던지지. 그래야만 상대방이 반격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 위소보는 물었다. 모 형은 씨름을 할 줄 아시오? 모시팔이 말했다. 나는 배운 적이 없어. 씨름같이 우둔한 재간은 무공의 고수와 부딪히게 된다면 별로 쓸모가 없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다면 모 형은 저들을 이길 수 있겠네? 모시팔은 미소했다. 멧돼지 같은 미련한 녀석들과 싸울 필요가 뭐 있어? 모 형이 저 7사람과 싸우면 반드시 지고 말걸? 쟤들은 나의 적수가 안 돼. 위소보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덩치 큰 양반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혼자서 당신들 7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 모시팔이 재빨리 말했다. 쓸데없는 시비를 일으키지 마라. 위소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거였다. 그 7명의 대한이 죄 없는 주보를 내동댕이 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그는 모시팔이 혼자서도 7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하자 충동질을 하여 모시팔로 하여금 그들의 버릇을 고쳐놓고 싶었던 것이다. 7명의 대한은 일제히 모시팔과 위소보를 쳐다보았다. 한 사람이 물었다. 꼬마야, 뭐라고 했지? 위소보가 말했다. 내 친구가 당신들이 주보를 못살게 굴어서 영웅호걸이 못 된다고 했소. 용기가 있다면 자기와 싸우자는 것이요. 한 명의 대한이 두 눈을 부릅뜨고 모시팔을 바라보며 말했다. 후레자식,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 모시팔은 7명이 씨름하는 만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만주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만 울화가 치밀었고 또 그 대한이 입을 열자마자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냅다 주전자를 들어 던졌다. 그 대한은 손을 들어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모시팔이 내던지는 수법에는 이미 내공이 실려 있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술주전자가 그의 팔에 맞게 되었을 때 그 대한은 팔이 격렬하게 아픈 것을 느끼고 아이쿠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다른 대한이 달려들었다. 모시팔이 발을 들어 후려쳤다. 만주 사람이 씨름을 할 때 발을 쓰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었다. 따라서 대한은 발길질을 피하지 못하고 아랫배를 걷어차이게 되어서 곧장 뒤로 날아가게 되었다. 나머지 5대한은 후레자식이라는 욕을 마구 하면서 다투어 달려들었다. 모시팔은 몸놀림이 날렵했다. 대뜸 금나수법을 펼쳐 팔굽으로 부딪히고 손으로 내려치는 등 삽시간에 4명을 쓰러뜨렸다. 한 명이 비스듬히 모시팔의 일장을 받아낸 후 손을 뻗어 모시팔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몸을 빙글 돌렸다가 머리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계단 쪽에 부딪히도록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모시팔이 두 다리로 걷어차자 퍽 소리가 나며 그자의 가슴팍을 강타하게 되었다. 그 대한은 입을 벌리더니 피를 마구 뿜어내며 두 손을 놓았다. 모시팔은 그 대한이 뒤로 벌렁 쓰러지는 것을 보고 두 발로 가슴을 밟고 서서 두 손으로 회풍불류라는 일초를 펼쳐서는 비스듬히 내려쳤다. 그러자 얻어맞은 대한의 갈비뼈가 우두둑하는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갔다. 모시팔은 대뜸 위소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꼬마야, 너는 언제나 말썽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는구나.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은 주점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그때 늙은 태감이 허리를 구부정한 모습으로 팔을 뻗어왔다. 모시팔은 손을 들어 슬쩍 밀었다.
그런데 손이 그의 어깨 죽지와 맞닿게 되었을 때 전신이 흠칫했다. 자기도 모르게 휘청하며 옆으로 몇 걸음 밀려나게 되었고 왼쪽 허리를 탁자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바람에 탁자가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면서 위소보도 함께 내동댕이 쳐졌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어머니, 아파 죽겠네. 모시팔은 재빨리 두 다리에 힘을 주어 겨우 똑바로 섰다. 전신이 불길에 닿은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크게 놀라고 말았다. 늙은 태감을 바라보니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연신 기침을 하고 있었다. 조금 전 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모시팔은 고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대방은 10중 8구 몸에 사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공이 설사 자기보다 높다 하더라도 결코 자기를 가볍게 나뒹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공에는 차력반타라든가 사량발천근이라는 수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이 큰 힘을 써서 후려쳐 올 때 얼마만큼의 커다란 힘으로 반격을 하는 것이지 결코 조그만 힘을 큰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모시팔은 급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아직도 큰 소리로 엄살을 떨고 있는 위소보를 들고 뒤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세 걸음을 달려가게 되었을 때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늙은 태감은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모시팔은 깜짝 놀라 발끝에 힘을 주며 뒤로 몸을 날렸다. 헌데 그의 두 발이 미처 땅에도 닿기 전에 갑자기 등에 가볍고 부드러운 힘이 부딪혀 왔다. 그는 급히 왼손을 뒤로 내밀어 일초를 펼쳤다. 그러나 허공을 치고 말았으며 그의 몸은 중심을 잃고 두 명에 대한 몸 위로 쓰러지게 되었다. 이번에 그는 매우 심하게 쓰러졌으나 다행히 두 명에 대한이 비대하고 건장하여 좋은 방석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두 명의 대안은 다리뼈가 부러져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손과 팔은 이상이 없었다. 그들은 즉시 씨름 수법을 펼쳐서 그를 꼼짝 못하도록 얼싸안았다. 모시팔은 항거하려고 했으나 손과 발에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등에 있는 혈도를 이미 찍히고 만 것이었다. 그는 등을 하늘 쪽으로 향한 채 잡혀 있었기 때문에 등 뒤의 전경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연신 늙은 태감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늙은 태감은 힘없이 나이 어린 태감을 꾸짖고 있었다. 너는 또 약을 먹이려고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약을 조금이라도 더 먹게 된다면 이 늙은 목숨은 그만큼 더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쿨룩쿨룩. 쿨룩쿨룩, 너라는 아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나이 어린 태감은 말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후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늙은 태감은 말했다. 이후라니? 나는 며칠을 살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쿨룩쿨룩. 나이 어린 태감이 말을 돌렸다. 공공, 이 녀석의 정체가 수상해요. 아무래도 반역의 무리인 것 같아요. 늙은 태감이 말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온 포고들이냐? 그러자 한 명의 대한이 대답했다. 네. 저희들은 정왕야의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만약 공공께서 손을 써서 이 반적을 막지 않으셨다면 저흰 큰 창피를 당할 뻔했습니다. 늙은 태감이 콜록거리며 말했다. 그야 당연하지. 쿨록쿨록. 너희들은 이 사내와 어린애를 대궐 안의 상성감에게 보내도록 해라. 궁 안에 해로공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다. 몇 명의 대한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늙은 태감이 어린 태감에게 말했다. 빨리 가마를 부르지 않고 뭐 하느냐? 내가 이 꼴로 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이 어린 태감은 늙은 태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달려나갔다. 늙은 태감은 탁자 위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침을 해댔다. 위소보는 모시팔이 잡히는 것을 보고 이야기꾼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푸른 산이 남아있는 한 뗄나무는 걱정이 없다고. 이때야말로 대담하게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벽을 따라 살그머니 후문 쪽으로 나갔다.
그 누구도 자기를 주의하지 않아 속으로 기뻐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칭 해로공이라는 늙은 태감이 손가락을 한번 튕겼다. 그러자 한 개의 젓가락이 날아와 그의 오른쪽 무릎을 맞히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것을 느끼고 땅바닥에 쓰러져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욕을 해댔다. 나쁜 늙은이 후레자식아. 그리고 다시 수없이 많은 악독한 욕을 퍼부으려고 했는데 한 명의 대한이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는 깜짝 놀라 하려고 하던 말을 되씹어 삼키고 말았다. 대문 밖에 한 대의 교자가 다가왔다. 나이 어린 태감이 급히 들어와 말했다. 공공,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늙은 태감은 기침을 연신해가면서 나이 어린 태감의 부축을 받으며 교자 안에 들어가 앉았다. 두 명의 교자군은 그를 메고 나서 어린 태감의 뒤를 따랐다. 7명에 대한 가운데 4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모시팔과 위소보를 밧줄로 꽁꽁 묶었다. 묶으면서 끊임없이 주먹과 발길질을 해댔다. 위소보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입으로 욕을 해댔다. 그러나 2대의 심한 따기를 얻어맞고는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들은 2채의 가마를 부르더니 다시 2 사람의 입속을 몇 조각의 천으로 틀어막고 1000조각으로 눈을 가린 후 가마에 태웠다. 위소보는 7살 때 어머니를 따라 불공을 들이러 갈 때 교자를 타본 이후 처음 타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 자신을 위로했다. 제기랄. 오랫동안 교자를 타지 못했는데 오늘은 효성이 지극한 아들 녀석이 교자를 태워주는구나. 정말로 착한 아들이고 착한 손자들이다. 그러나 어쩌면 모시팔과 함께 참수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무서워서 몸이 떨려왔다. 가마는 계속하여 가기만 했다. 가끔 교자가 멈추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밖의 대안들이 일제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상성감의 해로공께서 들여보내라는 사람입니다. 위소보는 상성감이 무슨 곳인지 몰랐다. 해로공은 권세가 꽤나 높은지 교자는 무사통과였다. 한 번은 질문하는 사람이 교자의 휘장을 걷고 들여다보며 말했다. 꼬마로구나. 위소보는 너의 할아버지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입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교자가 멈춰 서면서 음성이 들렸다. 해로공께서 요구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어린애의 음성이 들렸다. 알았소. 해로공께선 쉬고 계시니 사람을 이곳에다 내려놓도록 하시오. 위소보는 음성으로 미루어 조금 전 반점에서 만난 그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먼저 번의 사람이 말했다. 저희가 돌아가서 정왕야에게 말씀을 올린다면 왕야께선 반드시 사람을 보내 해로공께 사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어린애는 말했다. 그렇겠구려. 해로공께서도 왕야께 문안을 드리겠다고 여쭈어 주세요. 그 대한이 말했다. 예. 곧이어 누군가 모시팔과 위소보를 교자에서 끌어내고서 방 안으로 옮겨 내려놓았다. 옮겨놓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면서 해로공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위소보는 지극히 독한 약 냄새를 맡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늙고 병든 자는 곧 죽게 될 모양이구나. 진작에 죽지 않은 것을 보니 아무래도 나와 모형이 먼저 염라대왕 앞으로 달려갈 것 같군. 사방은 조용했다. 간혹 가다가 해로공의 기침 소리가 정막을 깰 뿐이었다. 위소보는 손과 발이 묶여 있어서 온몸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그런데 해로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참 후 해로공이 나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계자. 그 소년이 대답했다. 예.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내 녀석의 이름이 소계자였구나. 너의 할아버지인 나처럼 이름에 소자가 있구나. 이때 해로공이 말했다. 2 사람의 밧줄을 풀어주어라. 내가 그들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소계자는 대답하며 위소보와 모시팔의 밧줄을 끊고 입속에 1000조각과 눈가림을 풀어줬다. 위소보의 눈에 비치는 방 안은 생각보다 매우 작았다. 하나의 탁자와 하나의 의자가 있을 뿐이고 탁자 위에는 차주전자와 찻잔이 놓여 있었다.
해로공은 바로 의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 반쯤 누운 모습이었다. 그는 두 뺨이 움푹 패여 있었으며 두 눈 역시 반쯤은 감겨진 상태였다. 이미 날은 저물어 있어서 두 개의 촛대 위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촛불에 비춰진 해로공의 흰누런 얼굴은 갑자기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곤 했다. 해로공이 말했다. 이 녀석은 입이 더러우니 입을 다시 막아라. 위소보는 다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해로공이 말했다. 의자를 가져와서 그 자를 앉혀라. 소개자는 옆방으로 가서 의자를 가져와 모시파를 앉혔다. 위소보는 자기에게는 의자를 주지 않자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해로공은 모시팔에게 물었다. 노형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며 어느 문파에 속하시오? 귀하의 무공은 괜찮은 것 같더구려. 그런데 우리 북쪽에 무공 같지는 않습디다. 모시팔이 말했다. 저의 성은 모이며 이름은 시팔이라고 합니다. 강북 태주의 오호단문도의 문화입니다. 해로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시팔, 모 노형이시군. 나 역시 그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소문을 들으니 노형은 양주 일대에서 남의 집을 털었을 뿐 아니라 관병을 죽이고 탈옥까지 하셨다고? 정말 적지 않은 큰일을 해냈구려. 모시팔이 말했다. 맞소. 그는 이 폐병에 걸린 늙은 태감의 놀라운 무공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감히 함부로 반박하지 못했다. 해로공이 말했다. 귀하가 서울로 온 것은 무슨 일 때문인지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소? 모시팔은 말했다. 당신들 마음대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시오. 나는 강호의 사나이로서 눈 하나 찌푸리지 않겠소. 그러나 문초를 하겠다면 그건 사람을 잘못 본 것이오. 해로공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모시팔이 꿋꿋한 사내임을 그 누가 모르겠소? 문초는 무슨 문초를 한단 말이오? 그런데 귀하는 운남 평서왕의 신복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모시팔은 의자에서 일어서며 호통을 내질렀다. 오삼계 같은 매국노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모시팔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오. 해로공은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평서왕은 청나라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그를 매우 신임하고 있어. 귀하가 만약 평서왕의 신복이라면 우리는 왕야의 얼굴을 봐서라도 조그만 잘못은 용서해 주겠소. 모시팔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오. 아니외다. 이 모시팔은 오삼계라는 도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소. 이모가는 결코 그 매국노의 덕을 보고 싶지는 않소.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를 매국노의 신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모가의 선조까지도 재수 옴붙게 만드는 것이오. 오삼계가 청나라 군사를 이끌고 산해관을 넘어들어옴으로써 명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소보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오삼계를 들먹일 때마다 매국노니 좀도둑이니 잡놈이니 하고 욕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늙은이는 모형이 오삼계의 신복인 척한다면 놓아줄 것 같은데 모형은 빌어먹을 그런 척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뼈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되는 대로 오삼계와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이이며 신임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이후 이곳에서 노연하면 오삼계의 18대 조상까지 욕을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텐데. 이때 그의 혈맥이 점차 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손을 들어 입안의 뱃조각을 뽑아냈다. 해로공은 모시팔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위소보가 몰래 수작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해로공은 모시팔이 매우 정색을 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나는 평서왕이 보내온 것으로 알았는데 내 짐작이 틀렸군. 모시팔은 생각했다. 이번에 북경에서 잡힌 몸이 되었으니 황제가 사는 곳이라 빠져나가기는 틀렸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모시팔이 죽는 건 상관이 없으나 애매한 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그러자 위소보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쪽에서 강호 사람들이 하는 오베가 만주 제1의 용사이고 맨주먹으로 미친 소를 때려 죽였다느니 발로 호랑이를 걷어차서 잡았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소. 이모가는 그와 함께 겨루어 보려고 찾아온 것이요. 해로공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대가 오베와 무공을 겨루겠다고? 오베는 지극히 높은 벼슬자리에 있어. 북경성 안에서는 황상과 태우를 제외하고는 오베가 제일이요. 모형이 북경에서 10년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만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그와 무공을 겨룬다는 것이요? 모시팔은 등 뒤의 혈도가 이제야 천천히 풀리는 것을 보고 그 수법이 지극히 높은 내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다 이 늙은 태감의 표정으로 보아 만주 사람이 틀림없었다. 그 자신으로 말하면 만주의 패병장이도 이길 수 없는데 어찌 만주 제1용사와 겨루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는 양주 득승산 아래에서 사송과 싸우게 되었을 때 형세가 다급한 상황이었으나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이 늙은 태감을 대하게 되자 호기가 모조리 없어지게 되었다. 해로공이 물었다. 귀하는 아직도 오베와 무공을 겨루어 볼 작정이요? 모시팔이 말했다. 실례이지만 그 오베의 무공이 당신보다 뛰어납니까? 해로공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오베는 장수와 재상을 지낸 대신으로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오. 나로 말하면 팔자 사나운 천민 이외다. 오베와 비하면 하늘과 땅인데 어찌 견줄 수가 있겠소. 그는 두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말했을 뿐 무공에 대하여는 슬쩍 피하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 오베의 무공이 만약 당신의 반쪽만 되더라도 나는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오. 해로공이 말했다. 모형은 너무나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구려. 모형이 보기에 나의 천박한 무공을 천지회의 회주인 진근남과 비교한다면 어찌 되겠소? 모시팔이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당신 뭐라고 말씀하셨소? 해로공이 말했다. 나는 귀하의 총타주 진근남을 묻고 있는 것이요. 진 총타주는 응열신조를 연마하여 내공의 고강함은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인연이 없어서 만나보지를 못했소. 비천한 몸이라 진 총타주와 같은 분을 만나 뵙지 못하는 게 아니겠소? 나는 천지회의 사람이 아니오. 또 진 총타주를 만나볼 만한 복을 타고나지도 못했소. 소문에 들으니 진 총타주의 무공은 지극히 고강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고강한지 알 수가 없소. 해로공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형, 나는 이미 그대가 호환임을 알고 있어. 그대와 같은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어째서 황씨를 위해 힘을 바치지 않으시오? 장래의 제독이나 장군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외다. 천지회를 따라다니며 반란이나 일으킨다는 것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는 다시 말했다. 결국 좋은 최후를 마치지 못할 것이오. 나의 충고를 받아들여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고 천지회에서 탈퇴하도록 하시오. 모시팔은 말했다. 나는 천지회 사람이 아니외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돋우며 말했다. 나는 결코 억지를 써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외다. 이모가는 정말 천지회에 가담하고 싶소. 그러나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소. 강호에서는 진근남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영웅호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 해로공, 이 말은 들어봤을 것이요. 이모가는 당당한 한나라 사람이요. 천지회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를 되찾을 것을 결심한 바 있는데 어찌 청나라에 귀의하여 매국노가 되겠냔 말이요. 빨리 나를 죽이시오. 이모가는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등 죄 지은 것이 너무나 커서 진작 죽었어야 했소. 다만 진근남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요. 해로공이 말했다.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이 천하를 얻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 나는 그대가 영웅호걸이란 점을 높이 사서 오늘 죽이지 않겠소.
그대가 진근남을 보게 된 이후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겠소. 그대가 한시라도 빨리 진근남을 보게 되기를 바라오. 그를 만나면 이 해로공이 무척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 전해주시오. 나는 그의 응열신조라는 재간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이외다. 한시바삐 경성으로 왕림해 주십사 하고 전해주시오. 아, 늙은이는 목숨이 며칠 남지 않았소. 진 총타주가 곧 이 북경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보지 못하게 되지요. 허허. 진근남을 모른다면 영웅호걸이 될 수 없다. 진근남이 어떤 영웅호걸이기에 강호에서 그토록 뛰어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것이요? 모시팔은 그가 자기를 놓아준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귀를 의심했다. 몸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엉거주춤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했다. 해로공이 말했다. 그대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요? 어째서 가지 않으시오? 모시팔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위소보의 손을 잡고 몇 마디 체면치레를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해로공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대는 강호에서 오래 굴러먹은 사람인데 어찌 예의를 모르시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나겠다는 것이오? 모시팔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맞소이다. 이모가가 너무 소홀히 생각했구려. 소영제, 칼을 빌려주시게. 나는 이 왼손을 잘라내겠네. 그리고 소년 태감의 옆에 놓여있는 비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비수는 길이가 8치 정도였으며 조금 전 그의 밧줄을 잘랐던 것이었다. 해로공이 말했다. 왼손 가지고는 부족하지. 모시팔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물었다. 당신은 나보고 오른손도 자르라는 말이오? 해로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두 손이지. 원래는 한 쌍의 눈도 달라고 해야겠지만 쿨룩쿨룩. 그러나 그대가 진근남을 만나봐야 한다기에 눈동자가 없으면 사람을 볼 수 없지 않겠소? 이렇게 하지. 그대가 스스로 왼쪽 눈을 찌르도록 하시오. 오른쪽 눈은 남기고. 모시팔은 두 걸음 물러서며 위소보에 손을 놓고 한우망월의 초식을 펼치는 자세를 취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왼쪽 눈과 두 손마저 자른다면 병신이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차라리 너와 사생결단하는 싸움을 벌여 너의 손 아래 죽는 게 낫겠다. 해로공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기침을 했다. 소계자가 말했다. 공공, 다시 약을 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해로공은 고개를 가로저었으나 좀처럼 기침을 멈추지 않았다. 나중에는 참을 수 없는 듯 왼손으로 자기의 목을 얼싸안고 매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모시팔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때 가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리고 위소보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해로공은 오른쪽 엄지와 식지 두 손가락으로 탁자를 움켜쥐었다. 탁자에서 한 조각의 나무를 잘라내더니 퍽 하고 튕겨냈다. 모시팔은 방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는 참인데 그 나무 조각은 그의 오른쪽 복토혈을 때렸다. 오른발이 시큰해지면서 무릎을 꿇는데 다시 한 조각의 나무 조각이 날아와 모시팔의 왼쪽 허리마저 적중시켰다. 그 바람에 모시팔은 위소보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다. 소계자는 말했다. 다시 약을 반만 자셔보시지요. 10중 8구 괜찮을 것입니다. 해로공이 말했다. 좋아, 좋아. 조금이라도 분량이 많으면 너무 위험해. 예.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약봉지를 꺼내더니 내실로 들어가 하나의 술잔을 가져왔다. 약봉지를 펴서는 새끼손가락을 뻗어 새끼손톱으로 흰 가루를 묻혔다. 해로공이 말했다. 너무 많다. 소계자는 말했다. 예. 그리고 그는 손톱에 찍힌 가루를 약간 약봉지에 털어넣더니 해로공을 바라보았다. 해로공은 끄덕이고 허리를 구부리더니 큰 소리로 기침을 했다. 그는 벼랑간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아예 땅바닥에 엎드려서 몸을 뒤틀어댔다. 소계자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부축하며 물었다. 공공, 어떻게 된 거예요? 해로공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너무 덥구나. 나를 부축해. 그 항아리 속으로 집어넣어다오. 예. 그는 힘을 주어 노인을 부축해서 내실로 서둘러 들어갔다. 곧이어 풍덩하며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 모든 광경을 위소보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탁자로 가서 손가락으로 약 가루를 듬뿍 찍어 술에 탔다. 그리고 약봉지를 접었다 폈다 해서 손자국을 지워버렸다. 소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공, 괜찮으셔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계시지 마세요. 너무 뜨겁구나.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는 것 같아. 위소보는 비수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손에 들고 못이 팔의 곁으로 돌아와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얼마 후 물소리가 첨벙첨벙 나더니 해로공은 물에 젖은 몸으로 소개자의 부축을 받으며 내실 쪽에서 걸어 나왔다. 여전히 기침을 해댔다. 소개자가 술잔을 들어 그의 입가로 가져갔다. 해로공은 연신 기침을 하느라고 마시지를 못했다. 위소보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긴장되어 해로공을 바라보았다. 해로공이 말했다. 먹지 않았으면. 역시 이 약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소개자가 말했다. 예. 그리고 그는 술잔을 탁자 위에 놓고 약봉지를 싸더니 해로공의 품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나 해로공은 다시 기침을 하기 시작했으며 술잔을 손가락질했다. 소개자는 술잔을 들어 그의 입가로 가져갔다. 이번에 해로공은 단숨에 마셨다. 모시팔은 그만 참지 못하고 아하는 소리를 냈다. 그대가 만약에 살아서 나가고 싶다면.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해로공의 몸뚱이가 탁자 위로 엎어졌다. 그 기세로 탁자까지 넘어지게 되자 소개자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공공, 공공. 그러면서 달려가 부축하려고 했다. 소개자는 등을 위소보와 모시팔 쪽으로 돌리게 되었다. 위소보는 가볍게 몸을 일으켜 칼을 들어 그의 등을 맹렬히 찔렀다. 소개자는 나직이 신음소리를 토해내더니 곧 숨을 거두었다. 해로공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비틀어댔다. 위소보는 다시 비수를 들고 해로공의 등을 노리고 찌르려고 했다. 바로 이때 해로공이 고개를 쳐들며 말했다. 소개자 약이 잘못되었다. 위소보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비수를 들고 찌를 수가 없었다. 해로공은 등을 돌리더니 손을 뻗쳐 위소보의 왼쪽 손목을 잡고 말했다. 소개자, 조금 전 이 약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위소보는 애매하게 말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왼쪽 손목은 마치 쇠갈고리에 잡힌 듯 뼈마디가 아파왔다. 해로공이 말했다. 빨리 촛불을 켜라. 시커먼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위소보는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다. 분명 방 안에 촛불은 켜진 채였다. 그는 왜 시커멓다고 할까? 병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공,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는 소개자의 음성을 흉내내어 어린애 말투를 쓰고 있었다. 해로공이 부르짖었다. 나는 볼 수가 없다. 누가 촛불을 켰다고 하더냐, 빨리 켜라. 그리고 위소보의 손목을 놓았다. 위소보는 대답했다. 네. 급히 옆으로 비켜서서 재빠른 걸음으로 벽에 꽂아놓은 촛대 옆으로 가서 손을 뻗어 촛대의 아래쪽을 건드려 딸가닥거리는 소리를 내게 했다. 그리고 말했다. 불을 켰습니다. 해로공이 말했다. 뭐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어째서 밝게 켜지 않지? 한마디 말을 뱉고 몸을 한 차례 뒤틀더니 뒤로 벌렁 쓰러졌다. 위소보는 급히 모시팔에게 손짓을 했다. 빨리 도망치라는 신용이었다. 모시팔은 그에게 손짓을 했다. 위소보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때 해로공의 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소개자 난. 위소보가 말했다.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위소보는 왼손을 연신 휘둘렀다. 모시팔에게 먼저 도망치고 보라는 것이며
자기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로공이 어떤 조치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신용을 했다. 모시팔은 몸을 버둥거리며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나 두 다리가 혈도에 찍혔으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는 두 손을 뻗어 스스로 허리와 다리의 혈도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아서 속으로 생각했다. 두 다리를 꼼짝할 수 없으니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 저 애는 영악하기 이를 데 없고 어린애이니만큼 옆에 사람도 별로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도망치기는 어렵지 않다. 나와 함께 도망을 치게 된다면 적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에게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즉시 위소보에게 손짓을 하고 두 손을 내려 땅을 짚고 살그머니 기어나갔다. 해로공의 신음소리는 반복해서 가벼워졌다가 더 높아졌다.